안녕하세요, 뱀입니다. 오늘은 제가 술에 중독된 역사를 말해보려고 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오늘 엄청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살면서 3가지 조심하라는 말 있죠. 술, 담배 혹은 도박, 그리고 이성, 여자든 남자든. 이 3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중독. 저는 중독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 그때 핫했던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에 빠져서 한 달 동안 학교를 가지 않아서 처음엔 집으로 전화가 계속 왔죠. 학교에서 집으로 전화가 계속 왔는데 그때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라서 제가 그 전화를 통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받지 않았죠. 없는 척하고 받지 않았죠. 한 달쯤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시더라고요. 인터폰으로 화면을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척을 했어요. 몇 번 누르다가 이제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계속 초인종 누르고 문 탕탕 치고 엄청 긴장했죠.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순진하게도 이제 문을 열어드렸죠. 바로 들어오시더니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집에 오도록 하라고 하셔가지고 시키는 대로 전화를 했고 부모님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날 혼나기보다는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그런 반응을 받았어요. 그렇게 잘 넘어갔고요. 그 후 자연스럽게 게임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이유는 그냥 제가 키우던 소서리스가 랩을 찍었고 또 이제 상대방 다른 사람과 만나서 게임상에서 만나서 PK를 뜨더라도 일명 PK라고 하는데 PK를 뜨더라도 소서리스는 피해 다니면서 막 아이스 블라스트 막 쏘고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기고 귀 이렇게 떨어지면 귀 죽고 아무튼 그렇게 PK를 떠도 안 지니까 뻔해져서 이제 슬슬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중학교 시절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공부에 또 빠졌어요. 그래서 전교에서 혼자 국어, 수학 혼자 100점을 맞은 그런 일도 있었고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단발머리 카트 탁 치고 교복 이따만한 거 입고 그렇게 중학교 1학년 시절을 보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이렇게 슬슬 오더라고요. 근데 남들 비해서 심하진 않았어요. 그냥 교복 줄이는 거? 그리고 살짝 반항기가 생기는 거? 그랬는데 그래도 중2까지는 그래도 성적을 봐서는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슬슬 타락의 길이 열렸어요. 중3 때쯤 올라갈 때쯤 그때부터 친구랑 그때 당시 버디버디라는 채팅 시스템이 유행이었는데 PC방 가서 거기서 이제 버디버디를 하는 거죠. 거기서 다른 학교 남자친구들 알게 되고 서로 소개받고 버디버디로 대화하다가 이제 만나서 노래방도 가고 놀고 술도 좀 먹어보고 슬슬 이 망나니 끼가 올라오는 게 딱 사춘기 증상이었죠. 저는 그래서 중3 때부터 놀아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1, 2학년 때 잘 이제 관리되어 있던 성적 탓에 총합 평균을 내도 인문계는 거뜬히 갈 수 있었어요. 아직도 후회하는 게 실업계 갈걸. 그 당시 실업계가 대학 가기 정말 좋았거든요. 아무튼 인문계 가서 1학년에도 내내 정신 못 차리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고 희한하게 디자이너에 대한 꿈은 계속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2 올라갈 때
뭐 인문계 내에서는 이제 문과로 갈 것이냐 뭐 이과로 갈 것이냐를 정하잖아요. 디자이너 했을 때 저는 미술이라기보다 설계도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과를 갔죠. 수학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과 꼴에 이과를 갔어요. 공부도 안 했으면서. 그래서 고2 때 이과를 딱 갔는데 첫 시험을 치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공부에 중독이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교 지금은 좀 적겠지만 저 때는 그래도 학생 수가 많았거든요. 전교 530명 중에 내가 487등이라는 거예요. 530명 중에 487등. 그 성적표를 엄마가 보고서는 학부모 임명란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정신 차려라. 이 한마디가 진짜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부터 진짜 후회를 많이 했어요. 너무 후회스러운 2년을 보냈구나.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도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때는 시험을 보더라도 공부를 안 했더라도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풀어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방학기가 심했는지 그냥 찍었어요.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다다다다 1, 2, 3, 4, 5, 1 이렇게 찍고 그냥 푹 자고 계속 그랬어요. 정말 망난이었죠, 망난이. 아무튼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수학이랑 영어 딱 2개 그것만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어요. 논 시간만큼 기초가 없어서 쉽지 않았지만 물고 늘어지는 성격 탓에 수학 영어가 점점 쉬워지고 재밌어져서 나중엔 2등급 정도까지 올렸어요. 원래 막 한 7, 8등급 막 이랬는데 그런데 한창 그렇게 공부에 미쳐있던 중에 친구 하나가 말하는 거예요. 나 고3 올라갈 때 문과로 전향해. 저는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그 친구 말 디자이너가 꿈인데 문과래.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이 어딨어요?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미대 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웃기죠? 전 부모님이 정말 이 학과 공부에 있어서 그 약간 뭐랄까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 뭐 가이드라인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쪽 분야 예체능 쪽이 아니라서 그러신 건지 아무튼 그래서 저도 문과로 전향해서 고3 때 미술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해놓은 수학 그거 반영 안 된 데서 바로 쳐다도 안 보고 안 하던 사탐을 미친듯이 파면서 미술학원 가서는 정말 그림 중독이었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서 더 열심히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미술이 정말 제 적성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미술 수업은 항상 A를 받고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이 무슨 전시회에 내 작품을 넣고 싶다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예고에서 넘어오신 어떤 선생님은 제가 그때 당시 무슨 한국화 같은 수업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난치는 거 그거 그냥 했는데 원래 막 서울대 지원하고 막 그런 학생들 성적 좋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한테만 점수를 좀 몰아주는 그런 선생님인데 좀 안 좋아요. 별로예요. 아무튼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못 그러죠. 아무튼 그때 당시 그런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난치는 걸 이렇게 보더니 원래 칭찬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운치 있게 하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미술에 대한 약간 흥미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대 입시를 준비를 하게 되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정말 집중이 잘 됐고 그 4시간 수업이었는데 그게 너무 1시간 같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되게 테라피 효과도 있었어요. 되게 막 마음이 안정된달까? 되게 미술 치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려낼 때마다 뭔가 성취감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림 중독? 그런 게 빠져 있었죠. 그래서 빠른 속도 내에 그림 수준을 빨리 올렸어요. 그런 중독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어릴 적 저는 뭐 하나에 빠지면 한동안 못 헤어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23살 때부터인가? 365일 술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전엔 술, 맛없는데, 왜 먹냐? 했는데, 어느 순간 술 먹고 그 기분이 너무 좋고, 사람들과 막 술 먹으면서 어울리는 그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 후 계속됐던 저의 투잡 생활 때문에 더 술을 제 인생에서 이제 크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침까지 술을 퍼마시고 2시간 쪽잠 자고, 그러니까 해 뜨는 거 보면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쪽잠을 자고, 그리고 출근을 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다시 그 이자카야 투잡을 가서 8시간 일을 하고, 이제 일 끝나면 알바생들 모아서, 이제 동생들이죠. 술 이빠이 퍼마시고 이걸 매일 반복을 했어요. 얼마나 한심하고 망나니 같았으면. 당시 일하던 알바생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죽어요. 투잡을 한 2년 한 것 같아요. 이자카야라서 사케에 대한 지식도 빠삭해지고, 술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케는 이렇고 저 사케는 저렇고, 이게 손님들한테 추천을 할 때도 굉장히 제가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막 되게 추천도 잘해주고 하면서 한 2년을 그렇게 일을 투잡으로 했었어요. 쉬지 않고 일하면서 술도 퍼마신 거죠. 일을 그만둔 후에도 퇴근길에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서 맥주를 한 캔, 2캔, 그것도 계절 불문, 추우면 추운 대로 덜덜 떨면서 먹고, 더우면 더운 대로 모기한테 뜯겨가면서 마셨어요. 그게 또 좀 지겨워지면 술 좋아하는 동네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 불러다가 한 잔, 2잔 하고 집에 가고, 새벽에. 그러다가 결혼했어요, 갑자기. 그런데 결혼한 이 남자. 이 남자도 알코올 중독이었던 거죠. 매일 밤 남편이랑 집에서 홀짝홀짝 술을 마셨는데 갈수록 양이 느는 게 보였어요. 저만요. 남편은 그래도 일정하게 먹는 타입인데, 일정하게 딱 먹으면 그 양을 딱 먹으면 자요, 바로. 근데 저는 잠을 자지 않고 남편이 곤히 자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저도 계속 술을 먹는 거죠. TV를 보는 것도 아니요, 정말 술만 먹는 거예요. 그전엔 늘 밖에서 분위기를 타면서 폭주를 했다면, 이제는 집에서 먹은 술병들을 다음날 이렇게 치우면서 실감을 하는 거죠. 어제는 그저께보다 더 먹었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먹었네. 계속 그거를 아는 거죠. 슬슬 이렇게 늘어가는, 술의 양이 늘어가는 걸 실감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30살을 넘기고 나서야 내가 알코올 중독이구나, 그걸 눈치를 챘고, 집에만 오면 그렇게 술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보려 해도 결국은 밑에 내려가서 슈퍼에서 사옵니다. 그래서 또 먹고, 이제 오늘은 진짜 한 명만 먹고 자야지 해놓고 먹어놓고서 또 다시 내려가, 새벽에 다시 내려가서 또 사와, 그래서 또 먹고, 계속 그런 생활을 했어요. 세어보니까 7년, 8년 정도, 그 정도 세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술배도 생겼고, 하루 맥주는 2000cc 이상, 그리고 막걸리는 한 2-3통, 그리고 와인은 1병, 청아는 한 2-3병 정도를 매일 질릴까봐 돌아가면서, 주종을 돌아가면서 먹는 제 자신을 딱 돌아보게 되었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술을 끊기로. 그래서 저는 2018년 여름 7월이었나? 그때부터 술을 끊었고, 지금까지 쭉 별로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영상에서 술 끊는 법 알려드린 적 있었는데, 전 그 방법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술을 먹고 싶은 건가? 계속 그 술 대체 타임을 가진다는 거는 어찌됐든 술에 대한 미련이 아직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냥 특별한 날에만 마셔요.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남편이랑 어디 여행 간다든지 그런 날에만 먹는데 예전처럼 많이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별로 맛이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지만 지금은 어디에 중독되어 있느냐? 젤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몰라요. 원래 단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계속 입에 젤리를 물고 있어요. 일할 때도 젤리, 뭐 출근할 때도 젤리, 퇴근할 때도 젤리, 계속 주머니에 젤리 그 쓰레기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젤리로 찌운 젤리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배만 찌더라고요. 젤리로 찌운 뱃살 이걸 빼기 위해 운동을 결심했습니다. 이젠 운동에 한번 중독되어 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중독 성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돌아보게 되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나는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별로 중독 성향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